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전면허과 시험 100문제부터 200문제까지 해서 해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는 거라서 100문, 100, 101호 문제부터 200번 문제까지 가볼게요. 101번 도로교통법상 서행으로 운전해야 하는 경우는 답은 3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냐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답은 3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냐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102번 정체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가장 옳은 방법은, 답은 4번 녹색 화살표에 등하라도 진입하지 않는다. 답은 4번 녹색 화살표에 등하라도 진입하지 않는다. 103번 고속도로 가속차로에서 주행차로에 진입한 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가속차로를 이용하여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진입한다. 답은 4번 가속차로를 이용하여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진입한다. 104번 고속도로 본선 우측 차로에 서행하는 A차량이 있다. 이때 B차량이 안전한 본선 진입 방법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답은 1번 서서히 속도를 높여 진입하되 A차량이 지나간 후 진입한다. 답은 1번 서서히 속도를 높여 진입하되 A차량이 지나간 후 진입한다. 105번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운전자의 위반 운전 행위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답은 3번 일시정지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한다. 답은 3번 일시정지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한다. 106번 신호등이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진입 시 가장 안전한 운행 방법은, 답은 3번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다음 양보 운전 기준에 따라 통과한다. 답은 3번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다음 양보 운전 기준에 따라 통과한다. 잠시만요. 뭐야, 출근 그거잖아. 107번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가장 위험한 요인은, 답은 4번 반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자전거. 답은 4번 반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자전거.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그림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이 교차로가 있죠. 사각지대로 도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좌회전할 때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이게 써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펜이 없네요. 꽂긴 우일 뭐냐, 핸드폰 펜이 없습니다. 아무튼 가장 위험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108번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의 자세를 가장 알맞은 것은, 답은 3번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여 운전한다. 답은 3번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여 운전한다. 109번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 매시 50km 이내, 도시구 주거지역 임원도로 매시 30km 이내. 답은 2번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 매시 50km 이내, 도시부 주거지역 임원도로 매시 30km 이내. 110번 도로교통법령상 운전 중 서행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장소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답은 1번과 4번. 1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4번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1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4번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는 서행하여야 합니다. 111번 다음 중 해정 교차로의 통행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두 가지는 답 1번과 4번. 1번 해정 교차로에서 이미 해정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다. 4번 해정 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주행한다. 답 1번과 4번. 1번 해정 교차로에서 이미 해정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다. 4번 해정 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주행한다. 112번 고속도로 주행할 때 옳은 두 가지는 답 1번과 4번입니다. 1번 모든 차선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4번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1번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4번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113번 다음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3번. 2번 양보 표지가 있는 차로를 진행 중인 차는 다른 차로의 주행 차로를 양보해야 한다. 3번 일반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30m 전에서 신호 차로 변경한다. 답은 2번과 3번. 2번 양보 표지가 있는 차로를 진행 중인 차는 다른 차로의 주행 차로를 양보해야 한다. 3번 일반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30m 전에서 신호 차로 변경한다. 114번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에 대한 설명 내용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답은 1번과 4번. 1번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4번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1번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4번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115번 도로교통법령상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4번. 2번 전동킥보드, 전동이론 평행자, 전동모터가 해당된다. 4번 전동기의 동력망으로 움직일 수 없는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다. 2번 전동킥보드, 전동이론 평행자, 전동모터가 해당된다. 4번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다. 문제가 딱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와 답만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116번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운전자는 답은 2번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을 반복하는 운전자. 답은 2번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을 반복하는 운전자.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17번 다음 중 운전자의 위반 운전태도로 가람직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긴급 자동차를 발견한 기치 장소에 관계없이 일시정지하고 진로를 양보한다. 답은 3번 긴급 자동차를 발견한 즉시 장소에 관계없이 일시정지하고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118번 교통정지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직진하기 위하여 진입하려 한다. 맞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이때 일반 운전자의 일반 운전 방법은 답을 1번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한다. 답을 1번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한다. 119번 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 시의 승차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 전동계 동력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승차 정원은 1인이 아니라 2인입니다. 120번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일반 자세로 맞는 것은 답을 1번 소통과 안전을 생각하는 자세, 답을 1번 소통과 안전을 생각하는 자세. 121번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이 금지되는 술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답을 1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 답은 1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 뭐야 122번 도로교통법상 과로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로 운전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답은 4번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도에 처한다. 답은 4번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도에 처한다. 123번 운전자의 피로는 운전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로가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답은 3번 지감 및 운전 조작 능력이 떨어진다. 답은 3번 지감 및 운전 조작 능력이 떨어진다. 124번 승용 자동차로 음주운전한 경우 처벌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로 2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답은 3번 왜 이렇게 내려가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로 2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25번 운전자가 필요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속도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 그 내용이 맞는 것은 답은 3번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가속변경하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답은 3번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가속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126번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주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맞는 것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4번입니다. 2번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4번 운전자가 필요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2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4번 운전자가 필요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127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두 가지는 답은 1번과 2번입니다. 1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많지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2번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답은 1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많지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2번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128번 음주운전 관련 내용 중 맞는 두 가지는 답은 3번과 4번입니다. 3번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대상이다. 4번 취재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응시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답이 3번 자동차가 아닌 경설거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대상이다. 4번 술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129번 피로 및 가로, 졸음운전과 관련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답은 3번과 4번입니다. 3번 감기약 복용 시 졸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의해 운전을 지양해야 한다. 4번 음주운전할 경우 대뇌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답은 3번 감기약 복용 시 졸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운전을 지양해야 한다. 답은 4번 음주운전할 경우 대뇌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졸음 운전의 기능성이 높아진다. 130번 질병 가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경우 어떻게 되는가? 답 3번 구루 또는 벌금에 처한다. 답 3번 구루 또는 벌금에 처한다. 131번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의 책임을 맡는 것은 답 1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피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답은 1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피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132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의 운전자 값이 신호 대기 중에 상하에서 D차가 출두할 경우에 맞는 설명은 답은 2번 사고에 가해지지 않은 의리되지만 갑의 음주운전은 별개로 처벌된다. 답은 2번 사고에 가해지지 않은 의리되지만 갑의 음주운전은 별개로 처벌된다. 133번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은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가 가로로 한다. 가로 안에 맞는 것은 답은 3번 0.03% 이상 경우 답 3번 0.03% 이상 경우 자 영성 숫자 넣어서 숫자랑 글자 넣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 취한 상태 이전은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134번 다음은 피로운전과 약물보고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3번. 2번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은 주의력, 판단 능력, 반응 속도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3번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 이르게 한 운전자는 처벌될 수 있다. 답은 2번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 능력, 반응 속도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답은 3번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 이르게 한 운전자는 처벌될 수 있다. 135번 다음쯤 보고 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3번 속도를 올 때 전조등을 상향을 하기. 답은 3번 속도를 올 때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기. 상향은 이제 전조등이라는 것은 차에서 빛이 나는 그런 거죠. 차 앞부분에 빛이 쫙 나는 그런 겁니다.
136번 다음 중 부분 인정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121 신고한다. 답은 1번 120에 신고한다. 120이라 하자. 답은 1번 120에 신고한다. 120에 신고하면 안 됩니다. 120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137번 도덕통법상 뭐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리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뭐로 처벌을 낼 수 있다. 뭐 안에 각각 바르게 짝짜여진 것은? 답 3번 특수자동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답 3번 특수자동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 숫자랑 글자 넣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도로교통법상 특수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138번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험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맞는 것은 답은 1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은 1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9번 승용차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비에 분노해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라도 화물차가 추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답은 1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답은 1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4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끼어들기. 답은 3번 끼어들기. 끼어들기는 난폭운전 적용 대상 아닙니다. 142번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다음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이 아닌 것은?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난폭운전이겠죠? 어딨어? 있다. 답은 4번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답은 4번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정당한 사용 없는 처벌받은 거는 난폭운전입니다. 142번 승용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기준을 맞는 것은? 답은 4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은 4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3번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적재물이 주행차로에 떨어졌을 때 운전자의 주체 원인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화물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다. 화물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다.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정답이 맞는 거예요. 144번 도로교통법령상 운동기 장치 자전거 개념 이동 장치 제외고요. 의 난폭운전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4번 음주운전 행위야 보행자 보호 및 위반 행위를
연달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답은 4번 음주운전행위와 무운전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연달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145번 다음은 난폭운전과 보호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답은 2번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및 속도 위반을 연달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답은 2번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및 속도 위반을 연달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146번 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해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뭐에 해당된다. 모안의 기준 맞는 것은 답은 2번 난폭운전, 답은 2번 난폭운전. 자, 계속 문제 나오고 있죠. 자, 난폭운전 넣어서 다시 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해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147번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다음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답은 1번 일반 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답은 1번 일반 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제 말이 빠른가요, 여러분? 빠르면은 영상이 배속이 좀 느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몇 번이야? 148번인가요? 148번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둘 이상 행위를 연달아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다음에 난폭운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하였다. 답은 1번 운전 중 영상 표시를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하였다. 149번 자동차 중의 운전자가 다음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 대상으로 틀린 것을 답은 4번 통행금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답은 4번 통행금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50번 다음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해 위협이 발생했을 때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답은 4번 중앙선 침범. 답은 4번 중앙선 침범. 151번 다음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해 위협이 발생했을 때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답은 3번 정비불량차 음정금지 위반. 답은 3번 정비불량차 음정금지 위반. 152번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를 인하여 보부운전 구속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답은 1번 면허 취소. 답은 1번 면허 취소. 153번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2명 이상의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해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1번 공동위험행위. 답은 1번 공동위험행위. 154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는 답은 4번 심야고속도로 갓길에 미등을 끄고 주차하여 다음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운전자.
답 4번 심야 고속도로 갓길에 미등을 끄고 주차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운전자. 155번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답 4번 타이어 공기압은 계절에 관계없이 주행 안전성을 위하여 적정량보다 10% 높게가 아니라 적게입니다. 10% 적게. 답 4번 타이어 공기압은 계절에 관계없이 주행 안전성을 위하여 적정량보다 10% 적게 유지한다. 156번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폭행을 행하여 보건운전 입건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답은 2번 면허 정지 100일. 답은 2번 면허 정지 100일. 157번 도로통법 설명상 보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 너비 1m 이하의 동력이 없는 손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다. 답은 1번 너비 1m 이하의 동력이 없는 손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다. 보행자입니다. 승차 구매점을 198번 승차 구매점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차수를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답 3번 승차 구매선 대기열을 따라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한다. 답 3번 승차 구매점 대기열을 따라 횡단보도 침범하여 정차한다. 159번 도로교통법령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4번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 답 4번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하겠죠. 서행이 틀렸습니다. 160번 운전자의 보행자의 보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답 3번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이 없을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답 3번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이 없을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반드시 보행이 없을 때도. 161번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답 1번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만 통행할 수 있다. 답 1번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만 통행할 수 있다. 나있죠? 도로의 전부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162번 시내도로에 매시 50km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하였다. 가장 적절한 조치는? 답 3번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전면 등으로 뒷차에도 알리면서 안전하게 정지한다. 답 3번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전면 등으로 뒷차에도 알리면서 안전하게 정지한다. 163번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보호 등에 대한 설명을 맞지 않은 것은? 답 4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나오죠.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입니다.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답 4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호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164번 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뭐를 타고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위험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 외발 자전거. 답은 2번 외발 자전거. 165번 보호자의 보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답은 4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른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답은 4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66번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을 맞는 것은 답은 1번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간이지 않은 행렬. 답은 1번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간이 지나는 행렬. 167번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답은 1번 횡단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정방과 그 주변을 잘 살피며 감속한다. 답은 2번 횡단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전방과 그 주변을 잘 살피며 감속한다. 168번 철길 건너물을 통과하다가 고장으로 건너무간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의 조치 원인을 바라지 않는 것은 답은 4번 차량의 고장 원인을 확인한다. 답은 4번 차량의 고장 원인을 확인한다. 169번 차의 운전자가 구도를 횡단하여 건물등에 진입하려고 한다. 운전자가 해야 할 순서로 올바른 것은 답은 4번 일시정지, 좌측과 우측 부분 확인, 서행 진입. 답은 4번 일시정지, 좌측과 우측 부분 확인, 서행 진입. 17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도로횡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2번 지체장애인의 경우라도 반드시 도로횡단 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답은 2번 지체장애인의 경우라도 반드시 도로횡단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175번 야간에 도로 상위 보호자나 무체들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증발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는 답은 3번 도로의 중앙선 부분. 답은 3번 도로의 중앙선 부분. 172번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답은 4번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를 횡단하여야 한다. 답은 4번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173번 보행자의 도덕통행 원칙으로 맞는 것은 답은 1번 보도 내 우측통행. 답은 1번 보도 내 우측통행. 174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행동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4번. 2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하는 때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보호한다. 4번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다. 나머지는 다 1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서인이잖아요. 서행하면 안 되고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2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하는 때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보호한다. 4번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다. 175번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 두 가지는 답은 3번과 4번.
3번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답 4번 보행자 전용 도로에는 외모차를 끌고 갈 수 있다. 답 3번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4번 보행자 전용 도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다. 176번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설명을 맞는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4번입니다. 2번과 3번입니다. 2번 보행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평시 또는 평시시에는 도로의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다. 3번 도로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도로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2번 보행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평시시에는 도로의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다. 3번 도로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도로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177번 도로통법령상 승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은 답은 4번 5만 답은 4번 6만원 답은 4번 6만원 178번 도로통법령상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승용 자동차 운전자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이 다른 것은 보호구역제입니다. 답은 3번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 던진 행위. 답은 3번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진 행위. 179번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바람직한 태도는 답은 4번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답은 4번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180번 도로통법상 보행자가 도로에 횡단했을 때 안전표시로 도로에 표시한 도로의 부분은 무엇이 나는가? 답은 3번 횡단부로. 답은 3번 횡단부로. 보행자가 도로에 횡단했을 때 안전표시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횡단부로라고 합니다. 181번 다음 중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 조치로 잘못된 것은 답은 2번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서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답은 2번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서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자, 서행이 틀렸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182번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3번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차선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라도 넘어서 횡단할 수 있다. 답은 3번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차선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라도 넘어서 횡단할 수 있다. 183번 앞에 보지 못하는 사람의 준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답은 1번 어린이 또는 영유아. 답은 1번 어린이 또는 영유아. 184번 도로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간에서 뭐에서 뭐 사이에 신호 위반을 한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자에 대해 기존의 벌점을 2배로 부과한다. 뭐의 순서에 맞는 것을 답은 3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답은 3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자, 숫자 넣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도로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간에서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신호 위반한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자에 대해 기존의 벌점을 2배로 부과한다. 185번 도로통법령상 4.5톤 화물 자동차가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까지의 노인보호구역에서 주차차 위반을 한 과태료는 답은 3번 9만원. 답은 3번 9만원. 186번 다음 중 보행자의 통행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1번 도로에서는 좌측 통행으로 원칙으로 한다.
답은 1번 도로에서는 좌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자, 여기 써져 있죠. 우측통행해야 합니다. 187번 도로교통법령상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이 아닌 경우는 답은 3번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 답은 3번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 188번 운전자가 진행 방향 신호등이 켜져 있대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한 경우 샤워벨 기준은 답은 3번 신호 위반. 답은 3번 신호 위반. 막힌다. 189번 다음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 보조교는 등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의반 운전 방법은 답은 2번 일시정지한다. 답은 2번 일시정지한다. 190번 도로교통법사 모든 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횡단 여부와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뭐 해야 한다. 가라앉 기준을 맞는 것은 답은 2번 일시정지. 답은 2번 일시정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191번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에 대해 설명을 맞는 것은 답은 3번 무단 횡단 보행자도 보호해야 한다. 답은 3번 무단 횡단 보행자도 보호해야 한다. 192번 도로교통법령상 원칙적으로 차도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은 답은 1번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사람. 답은 1번 보행보조 의자차를 타고 가는 사람. 193번 다음 중 보행등의 녹색 등화가 전멸할 때 보행자의 가장 올바른 통행 방법은 답은 2번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은 보행자는 다음 신호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행등의 녹색 등화 때 통행해야 한다. 답은 1번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은 보행자는 다음 신호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행등의 녹색 등화 때 통행해야 한다. 194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답은 3번 보행보조입니다. 의자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를 볼 수 있다. 답은 3번 보행보조 의자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를 볼 수 있다. 195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전용도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 두 가지는 답은 1번과 4번입니다. 2번 통행이 허용된 차량의 운전자는 통행속도를 보행자의 걸음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4번 통행이 허용된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할 때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답은 1번 통행이 허용된 차량의 운전자는 통행속도를 보행자의 걸음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4번 통행이 허용된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할 때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196번 노인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져 노인에게 이주진단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한 처벌 두 가지는 답은 1번과 4번입니다. 1번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 답은 1번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 답은 4번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답은 4번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97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가장 올바른 횡단 방법은 답은 4번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답은 4번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한다. 198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답은 3번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다. 답은 3번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다. 자, 자전거를 끌고 횡단할 수 있겠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맞는 거고요. 자, 답은 3번. 199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답은 2번.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서행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답은 2번.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서행하여,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겠죠.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자, 마지막 문제 20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답은 4번.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자,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 일시정지입니다. 틀렸고, 그래서 답이 맞는 거예요. 답은 4번.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 마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